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재고 펀딩, QF, 쿼드라틱 펀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올해 5월에 이제 저희 그 소셜 이노베이션계의 길이나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이제 이장님이 그린필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리뷰어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책이 보니까 기코인의 창시자인 케빈 워키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이 그린필이 이제 녹색약 이런 뜻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매트릭스 보면은 그 모피어스가 이제 빨간 알약 먹을래 파란 알약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녹색 알약을 먹자 약간 이런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 이제 그 인류가 예를 들면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실패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인류는 다 이제 죽는 길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자동차를 몰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인류의 어떤 전 인류적인 어떤 조정의 실패를 크립토를 이용해서 조금 극복해 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요 책에 주구장창 이제 재고 펀딩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억지로 스터디를 하자 건수를 만들어서 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좋은 건수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냐라고 보면은 이제 QV 쿼드라틱 보팅에서 왔는데요. 이 쿼드라틱 보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수석 정치 경제학자 및 소셜 테크놀리스트인 글렌 웨일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레디컬 마켓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제 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건 사실 무슨 의미냐면 그 기존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뭐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요 밑에 유튜브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구글 톡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쭉 막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쿼드라틱 보팅은 기존의 이제 1인 1표 모두가 공평하게 한 표씩 행사하는 그런 1인 1표의 다수결 기반의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우매한 다수가 있을 경우에 좀 식견 있는 유권자가 좀 무시되고 그쪽으로 이상하게 결론이 가고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쿼드라틱 보팅에서는 이제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더 많이 쓰는지, 얼마나 나한테 더 중요한지 이런 거를 어,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만들어진 기법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투표 사안에 대해서 선호 강도를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표수와 어떤 선호 강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수결 투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 다수결 투표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디프리 메뉴를 정한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한 표씩 행사하게 됩니다. 1번 참가자는 아무거나 다 좋아서 그냥 아무거나 투표를 했고요. 2번 참가자는 육식 매니아이기 때문에 육식에다 투표를 했습니다. 3번 참가자는 해산물 매니아이기 때문에 해산물에 투표를 했고요. 4번 참가자는 닭만 빼고 다 좋아하는데 일단 뭐 기타에 투표한 것 같고 5번 참가자는 고기만 빼고 다 좋은데 그나마 닭을 좋아해서 닭에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 투표 결과는 고기 6위 투표를 받아서 낙찰이 됐죠. 그러면 이제 5번 참가자는 고기만 빼고 먹고 싶었는데 투표권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쿼드라틱 보팅 QV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참가자가 10개의 QV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팅을 변환한 어떤 그 QV를 가지게 되는데 그 QV는 여기 X가 보이죠? 여기 X가 한 개를 행사할 때는 QV가 한 개가 되는 거고요. X를 두 개,
행사하면은 QV가 3개가 되고, X를 3개를 행사하면 QV가 6개가 되고, X를 4개를 행사하면 QV가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메뉴에 4개를 보팅하면은 본인의 QV를 전부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무거나 좋아하신 분은 골고루 투표를 했고요. 육식 매니아이신 분은 육식에 몰빵했죠. 자기가 가진 QV를 육식에 몰빵했습니다. 해산물 매니아이신 분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진 QV 10표를 다 해산물에 몰빵했고요. 닭만 빼고 좋아하신 분은 닭 빼고 나머지에다가 골고루 투표를 했습니다. 자기 선호에 따라서. 마지막 5번 참가자인 고기만 빼고 좋아도 고기에나 투표 안 하고 자기 선호에 따라서 공, 해, 기타에다가 골고루 투표를 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해산물이 이제 낙찰이 되는 거죠. 바뀌었죠. 해산물이 낙찰이 되면은 보면은 5번 참가자, 4번 참가자 모두의 의사가 다 거의 다 반영된. 물론 이제 육식 매니아이신 분은 조금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골고루 반영된 선호도가 반영된 투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제곱 투표라고 돼 있고 실제로 제곱 투표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1, 3, 6, 10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제 제곱으로 1, 4, 8, 뭐 16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샘플이라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 이제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민주당 하원에서 이제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제곱 투표를 실제로 도입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샘플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X를 막 넣어 보시면 이렇게 뭐가 숫자가 바뀌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QV를 누가 봤을까요? 네,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스탈리 대리님께서 이제 이 레디컬 쪽 움직임을 잘 보고 계시다가 이 QV에 기반한 QF, 네, 제곱 펀딩이라는 개념을 2010년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블로그 가보시면 블로그에도 굉장히 길게 이 QF에 대해서 글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이 QF는 뭐냐면 어, 어떤 그 어떤 특정 그 투표에 있어서 어떤 자금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약간 투표가 영향력에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좌지우지 되는데 그거를 좀 줄이고 소수의 소액의 투표자라도 다수가 어떤 원하는 결론이 있으면 그쪽으로 좀 펀딩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제 Q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 레디컬 마켓의 저자들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왜 이게 블록체인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냐. 근데 본인들도 사실 이거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관심을 받을지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QF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거에 이제 매칭 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칭 파트너들이 기금을 내는 거죠. 어떤 단체나 회사나 뭐 홀더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펀딩을 하면은 매칭 풀에서 특정 금액을 매칭을 해줘서 그 프로젝트의 그 펀딩 규모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칭하는 그 금액을 결정하는 공식은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샘플로 보시면 ABCDE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똑같이 다 1000달러를 펀딩을 받았습니다. 근데 ABC는 10명이 100달러씩 낸 거고요. D는 2명이 500달러씩 낸 거고 E는 200명이 5달러씩 낸 프로젝트예요. 근데 매칭 풀에서 매칭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ABC는 431달러가 매칭이 돼서 약 43% 정도 초기 투자금 대비 이제 매칭 펀드가 조성이 됐고요. 2명이 투자한 D는 86달러 정도 돼서 8.6% 정도 이제 초기 펀드 대비 매칭 펀드가 구성이 됐고 E는 200명이잖아요. 200명이 투자한 이 프로젝트는 8,620달러가 매칭 펀드로 매칭이 돼가지고 초기 투자금 대비 862%의 이제 투자금이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소액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다수가 이제 후원하는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매칭 펀드를 통해서
좀 더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 그런 방식이 QF다, 제고 펀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라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재에 많은 삶의 부분을 의존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타고 다니는 어떤 차의 도로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근데 이런 공공재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역시 공공재 성격으로서 이제 착한 개발자들이랑 소수의 일부 기부자들이 이제 헌신한 덕분에 겨우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 성격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속적으로 펀딩을 받기 어렵고, 그리고 펀딩을 받더라도 그거를 어떤 데다가 얼마만큼 배분해야 되는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재는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효용 가치가 너무 달라서 그걸 이렇게 막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재 성격의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네트워크 인프라의 뭐 성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자 도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뭐 네트워크 입문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같은 거는 보통은 펀딩은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홀더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많은 자금이 몰리겠지만,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재 성격 혹은 뭐 이렇게 에코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는 공공재 성격의 프로젝트들은 보통은 펀딩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공재 성격의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면 그 네트워크가 점점 더 열화되는 거죠. 이제 인프라 성능도 떨어지고 개발자 지원도 잘 안 되고 뭐 입문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네트워크의 효용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당장의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재로서 이 체인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펀딩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제고 펀딩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 그런 그 배분의 의사결정에 제곱 투표와 제곱 펀딩의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코인이 사실은 이 제고 펀딩을 구현한 시스템으로서 사실 되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기코인 그랜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코인 라운드인데, 이게 지금 14번째 라운드인데, 이 라운드 기간 동안 프로젝트들이 막 올라오고,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매칭 펀드가 조성이 되면 매칭 펀드에서 자금을 이제 매칭해줘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제 후원을 1다이씩 3개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프로젝트, 임팩트 다오 리서치 북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제가 1다이를 후원했는데 매칭 펀드로 111다이가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큐브 쿼드라틱 펀딩의 이제 위력을 알 수 있죠. 저는 1다이를 냈을 뿐인데 100배가 넘는 다이가 이 프로젝트에 후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여기를 후원을 하면은 이런 공공재 성격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기코인에서 걱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명이 막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지갑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소액 펀딩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코인에서는 뭐 소셜 계정을 연동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아이덴티티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그게 확인되면은 좀 기부를 더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패스워드라는 정책을 통해서 뭐 아이덴티티를 좀 강화한다던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게 되셨으면은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기코인에 들어가 가지고 소액이라도 한 번씩 펀딩을 한번 해보시면, 요 매칭 펀드가 얼마나 이제 매칭되는지도 한번 보시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여기 쭉 있고요. 요것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제 발표 자료를 리뷰해 주신 이장님께 스페셜 땡스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